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둔 68세 전업주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에 저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고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첫 아이였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식은 잘 치러주고 싶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결혼식은 최고로 해줘야지. 남편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돈댁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결혼식 비용은 남자 쪽에서 부담하는 게 보통 아니에요? 사돈 부인은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사돈의 말에 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랑은 다소 생각 차이가 있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후의 과정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서 서로 준비한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단 명단에 적혀 있는 이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살림을 예단으로 준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해 주셔야 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넘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감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이 저를 찾아왔어요. 얘들 사주를 봤는데 말이에요. 두 애가 잘 살려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한답니다. 같이 산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사돈도 알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고 툭 하면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 우리 애들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부모가 가까이 있어야죠. 아니, 사돈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해서 부모랑 같이 삽니까? 저희 아들 이름으로 20평형 아파트를 준비해뒀는데 20평형이요? 그건 너무 작죠. 애들이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최소 50평형은 돼야죠. 그것도 우리 부부랑 같이 살려면 말이에요. 아니, 사돈 저희가 그렇게 큰 아파트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네요. 사돈, 애들 사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 애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했다고요. 우리 애들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해줘야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주술을 믿는 것도 기가 막힌데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겠다니. 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주와 헤어질 수 있다잖아요. 아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결혼한 부부가 왜 부모랑 같이 살아야 해? 우리가 준비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는데.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잖아요. 점술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애인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아들, 그건 예비 장모 말에 휘둘리는 거야. 점수를 따른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니. 하지만 저는 은주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제발요. 장모님 요구 좀 들어주세요. 50평형 아파트 구해달라고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만한 집을 어떻게 구하니? 엄마, 부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사돈부부랑 같이 살아야 잘 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어이가 없지만 아들이 저렇게 울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50평형 아파트를 구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나도 물론 그건 무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매달리니까 마음이 아파. 우리가 왜 그들 문제 때문에 고생해야 해?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아야지. 부모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사돈 부인과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50평형 아파트는 우리 형편의 무리입니다. 아니, 사돈,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거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돈, 저는 사주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함께 사는 게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들이 이혼하면 사돈 댁에서 책임지세요. 이혼은 얘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아파트 30평형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사돈 부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쌓여가며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옷을 차려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예비 며느리가 꽃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 기본 옵션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사돈 댁에서는 우리 집에서 해주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파트로 부담이 커서 거절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꽃 장식은 사돈 댁에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돈 댁에서 꽃 장식하겠다고 하시더니 기본으로 하셨나 봐요? 제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게 깔끔하잖아요.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신들 돈 쓰는 데는 엄청 아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와 사돈 댁과의 관계는 서먹했습니다. 아들은 행복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야? 엄마, 장모님이 결혼식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장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만나게 될까? 저희가 바로 출근을 해야 해서 나중에 한번 갈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섭섭함에 아들마저 미웠습니다. 결혼식 후 아들은 사돈 댁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우리 집에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따로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사돈댁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남편이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가족으로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부부와 소통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말이야. 아들은 긴장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장인 어른 집을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먼저 와야지. 왜 사돈 댁을 먼저 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구 집을 먼저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장인 어른 댁이 가까우니까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가까워서 사돈 댁을 먼저 간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들 부부가 사돈 댁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섭섭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이제 어른이고 사돈댁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니 이해해 줍시다. 하지만 우리 집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린 거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 말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혼자서 명절 음식과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을 사돈댁에서 보내고 있었죠. 명절 당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잘 보내고 있어.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며칠 후에 갈게요.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명절 잘 보내. 명절이 지나도 그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아들 부부는 손주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된 걸 축하한다. 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병원에 오세요. 당연하지. 바로 갈게. 저는 손주를 보러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우리 손주를 처음 본 순간 그 작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돈의 존재 때문이었을 겁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사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은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지만 사돈의 차가운 기운이 병실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돈이 저를 가로막듯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애 낳느라 정말 고생했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할 말을 사돈이 가로챈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제 입에서는 그 순간 무심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들 다 아는 아기 낳았는데 뭐가 힘들다고 축상을 하고 있어. 제가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간의 서운함에 눈이 가려져 진심을 전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며느리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하고 말았죠. 옆에서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살짝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몸조리 잘하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우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가볍게 웃어 보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음에는 진심으로 말해주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저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직장에 출근하면서 손주를 보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아, 손주가 보고 싶으니 한번 집으로 와라. 남편이 아들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다행히도 장모님께서 아들을 돌봐주고 계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서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하고 사돈에게 손주의 육아를 맡긴 것이 섭섭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던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도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은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그저 방 한편에 쌓여 있을 뿐이었죠. 선물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너희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몇 달째 손주를 보지 못한 것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들은 매번 바쁘다고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얘기한 게 언젠데 왜 계속 안 데리고 와? 저는 서운함이 폭발해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엄마, 아들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장모님이 손주를 엄마한테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뭐, 사돈 부인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망칠 거라며 보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망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 사주를 봤더니 엄마와 상극이라며 손주를 엄마와 자주 만나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대.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손주를 못 본 이유가 사돈 부인 때문이라는 말이야? 내가 우리 손주를 보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걸 네 장모가 다 망쳐놨다고? 미안해.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고? 아들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해결을 해야지. 동조를 하면 어떻게 해? 다음 날 저는 말리는 아들을 무시하고 사돈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사돈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사돈 부인은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가 손주를 만나는 걸 방해합니까? 그 아이는 우리 손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손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당신이 손주에게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그래요. 나 뻔뻔해요. 한 번만 더 손주 보는 것을 막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돈 부인과 한판하고 온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손주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언제 우리 집에 손주를 데려올 생각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보려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아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따라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피곤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당신 혼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라면 같이 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면서요. 여보세요? 아들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네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예상 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퇴근하면 바로 육아를 해야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해주었고, 아플 때도 밤새 간호하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다고 해도 함께 있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손을 꼭 잡고 함께 있거나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 아들은 내 옆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는 그 할머니의 물음에 잠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다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왔어요. 자식들이 옆에 있으니 정말 든든하네요. 할머니의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 밖에서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나오니 마음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날 아들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했나?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멀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지하려 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아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제 마음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아들이 많이 바쁘긴 하지.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해해. 나도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해.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도 우리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알아. 나도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지. 그런데 가끔은 내가 혼자인 것 같아. 아들이 다 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아들의 엄마잖아. 자식들이 커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 점점 우리 가족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얼마 전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합가를 하려고 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지? 그 뒤에 이어진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인어른 댁과 합가하기로 했어요. 사돈댁과 합가를 하면 아들 부부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가득 차올랐죠.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니? 아들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같이 살면 육아도 해주고 돈도 절약된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그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아들이 말하는 편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돈댁과의 합가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합가 이후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돈댁이 먼저인 거지? 이제는 우리가 필요 없어진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돈댁과 합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아들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사돈댁과 합가한대.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사돈댁이 합가를 해서 육아를 해주기로 했나 봐.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말하면서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얘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더욱 억울하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아들 부부와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전화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사를 가면 이제는 자주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 아들은 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테고 손주를 보러 오라는 말도 이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자식이 결혼하면 언젠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멀리 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한 후로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도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겠지요.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함과 외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란 부모에게 언제나 소중한 존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멀어져 가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돈댁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마주 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어요. 사돈댁과의 감정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졌고 우리 부부는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사돈댁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왜 굳이 그들과 엮여서 마음고생을 해야 해? 남편은 이렇게 냉랭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돈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모두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희 집에 오지 않으려 하고, 손주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둘만 남은 기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